안녕하세요. 세계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말씀드리는 웨폰 테크입니다. 근래 들어서 전쟁의 하늘을 지배하는 것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은밀하게 들어가서 적의 전략시설물을 정밀 타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대량 학살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전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인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요해진 전략적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적의 방공망이나 레이더망 등의 탐지 자산에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은밀하게 다가가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텔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텔스는 군대에서 적군의 레이더, 적외선 및 열 탐지기 등 탐지 자산에 들키지 않도록 자국의 무기를 은폐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대에 설계되는 여러 함선, 전투기, 지상전 무기 등 거의 대부분의 무기체계에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에 발각될 확률을 줄이는 스텔스 설계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레이더 기기에서 전자파를 발사해서 탐지 대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를 가지고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적의 레이더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발산하는 전자파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되돌아가는 반사파가 상대방의 레이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를 통틀어서 스텔스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텔스의 방법은 전파 흡수 물질을 활용해서 적 레이더로 돌아가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방법, 그리고 무기의 형상을 특이한 형상으로 설계를 해서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가 레이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난반사되도록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러시아 팩-FA에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도 존재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 시에 일정 궤도에 올라갔을 때 위성의 신호가 잡히지만 레이더상에서 잠시 위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몰랐지만 곧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자연산 전리기체, 즉 플라즈마의 영향으로 레이더의 전파가 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플라즈마 현상을 전투기에 적용하기에 이릅니다.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선수에 플라즈마 발생기를 장착을 하고요. 양 날개 끝 쪽에 자기장 발생 장치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선수에서 발생한 플라즈마가 전투기 전체를 감쌀 수 있도록 고안된 스텔스 방법입니다. 플라즈마가 전파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가 대공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기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대에 적용하는 스텔스의 주된 개념은 레이더 전자파를 난반사시키거나 혹은 흡수시키거나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전장에서 스텔스가 적용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스텔스 연구와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하늘입니다. 각종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전투용 헬기 등 하늘을 지배하는 무기들의 스텔스 형상 및 도료 그리고 플라즈마 생성기 등 각종 스텔스 방법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기체들을 뽑자면 F-21 랩터, F-35 라이트닝, B-2 스피릿 폭격기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 진영인 러시아의 스호이-57 팩-FA도 대표적인 좌익 진영의 스텔스 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스텔스 기술이 앞서 있는 나라는 가장 먼저 스텔스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더에 인식되는 면적을 피탄 면적 혹은 RCS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비스텔스 항공기들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탐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텔스 기체들은 그 피탄 면적이 0.01제곱미터에서 0.0001제곱미터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22의 경우에는 이 RCS 면적이 0.0001제곱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와 일본이 수입한 스텔스기 F-35의 경우에는 0.001제곱미터 정도의 피탄 면적을 지닌다고 하니 얼마나 그 스텔스 성능이 좋은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군만큼이나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해군입니다. 해군 함정을 건조할 때 함선의 형상을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를 해서 레이더 전파를 최대한 방해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선에 도포되는 도료에
이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스텔스 전함은 미국의 줌 왈트급 순양함입니다. 줌 왈트급 전함의 경우 전장 190m, 전폭 24.6m, 만재 배수량은 15,995톤에 이르는 초대형 군함이죠.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전투함이 레이더에는 겨우 고깃배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은 어선이 들어온 줄 알고 넋놓고 있다가 줌왈트의 함포와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텔스 함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통합형 마스트입니다. 함선에서 가장 많은 레이더파를 반사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함선의 가장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 마스트 부분입니다. 보통 마스트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탐지 장비, 즉 함선의 레이더들과 통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함선에서 가장 탐지에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위가 바로 탐지를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합형 마스트는 이러한 함선 마스트의 탐지 자산 및 통신 자산들을 통합해서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함선은 최대한 조용하게 적진에 잠입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의 전장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전략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죠. 그리고 이 스텔스 기술은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한 스텔스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KF-X의 스텔스 형상 설계가 초보치고는 매우 훌륭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죠. KDDX 사업에서도 통합 마스트 적용으로 인해 스텔스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외에도 스텔스 램 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텔스 필름, 그리고 메타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등 후발주자로서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바쁘게 선두주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KF-X의 개량의 종착점이 무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의 스텔스 성능에 준하는 스텔스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 나갈 한국의 스텔스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를 말씀드리는 웨폰 테크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스텔스에 대항하는 안티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